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기준으로 2년 만에 전세금이 평균 6,400만 원이 올랐답니다. 전세 이제 주거 하는데 주거 비용이 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앞으로요, 전세가 되었건 월세가 되었건 이제 매매 수요는 줄어들고 점점 이제 주거 비용은 부담이 더 늘어나는 아마 시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전세자금 대출도 옛날만큼 안 나와서 이제 전세는 줄어들고 이제 상대적으로 월세가 늘어난다고 하죠.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뭐 150만 원, 200만 원. 보증금 1억에 월세 180만 원, 200만 원. 믿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이제 갭 투기라고 하죠. 전세를 끼고 대출 받아가지고 사놓는 그런 이제 부동산 투자 방식도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대출 이자도 이제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요. 2020년 이럴 때 1% 후반대로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막상 5년쯤 지나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대출 이자가 4.5% 5% 올라간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요, 가산금리가 더 부과돼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데 내가 내는 대출 이자는요 2%이던 게 4.5% 5% 됐고 지금은 이제 뭐 6% 6.5%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조금씩 올라서 어느 날 두고 보면 내가 내는 이자가 7% 돼 있고 8% 돼 있고 이제 미칠 정도로 되게 이자 부담이 커지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된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점점 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담하게 되는 이제 주거비가 더 이제 늘어난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밀려나게 되고 또 집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선택의 강요 앞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느낌도 들죠.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주거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게 말입니다. 이제 집주인들은 집주인들대로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제 많이 꼬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기존에는 집값은 오른다고 하고 집을 사놓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고 얘기하니까 다들 괜찮을 줄 알았죠. 되게 여유로울 줄 알았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서서히 느껴지는 겁니다. 뭐가 뒤틀리는 것 같고 뭐가 꼬여가는 것 같은 거죠. 앞으로 최소 3년, 4년, 5년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이 식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출이 그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대폭 줄어드는 거죠. 되게 빡빡해지는 겁니다. 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두려워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자꾸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두 채, 세 채, 다 채 왕창 사고 또 여유 부리고 되게 부자가 될 것 같고 되게 편안하게 수월하게 뭔가가 흘러갈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가 상이 꼬이면요,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픈 겁니다.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자꾸 쉽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더 이상 집값은 오르는지 어떠는지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 못할 빚을 지고 그 빚 때문에 허덕이 든 사람들이 버티다 나중에 답이 안 나와서 두 손 두 발 들면요, 경매 나오는 겁니다. 경매 물량만 대폭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다들 부자가 된 것처럼 여유로운 것처럼 착각하는데 현실은 냉정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요,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겁니다. 나 억대 연봉이다, 나 연봉 2억 받는다, 월급 1,000만 원 받는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내는 게 한 달에 400 내고 500 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하면 월급 1,000만 원 받아도 400만 원 500만 원 내도 남은 500이 있으니까 충분히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주담대 400 500 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월급이 1,000만 원 이상 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씀씀이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애들 학원비 얼마 쓰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400, 500 내는 사람이 애들 학원비로 애들 2명 있다고 치면요. 50, 50에서 100만원쯤 내고 끝낼까요? 아니면 200만원, 300만원씩 애들 학원비가 들어갈까요? 아마 200만원, 300만원씩 애들 각각 학원비 내느라고 엄청 빡셀 겁니다. 차는요. 차 흐름한 소나타 중고 타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제네시스급 이상의 좀 괜찮은 차 끌고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하고 뭐 먹으러 가면요. 그냥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족 4명이 가서 20만원, 30만원 내는 식사를 하겠습니까? 삶의 수준이 씀씀이가 아마 다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면요. 깝깝해지는 거죠. 주거 비용 관련해 가지고도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도 적지 않은데 생활비도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월급을 1,000만 이상 받는 연봉 2억 되는 삶을 10년, 20년, 30년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자리에서도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순탄하지 않다라는 거, 녹록지 않다라는 거 명심해야죠. 잘 따져봐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인생을 잘 살아내려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끔 지키며 지내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금이 6천만 원 이상 늘었다라는 건 당장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수십만 원의 이제 부담이 생긴 것과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다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착착착 이렇게 잘 흘러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더라.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궁지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언제든 대비하고 대안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가 이렇게 어렵고 안 풀리는 게 맞냐라고 생각할 텐데요. 실제로 그게 기본값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 대로 척척척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납득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납득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 왠지 모를 파랑새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바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지내야죠. 좀 더 멀리 내다봐야 되고 좀 더 냉정함을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비용이 늘어난다. 살아가는 게 더 빡빡해진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좀 정리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참으로 힘겹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